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말인데 이게 얼마나 좀 무지한 말인가. 수원 개념이 아니야. 수원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일명 치환. 치환은 네모다. 네모다. 너희들 어렸을 때 스펀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있나? 치환은 네모다. 요거를 이제 맞춰 가시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치환은 네모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예를 좀 들어볼게. 예를. 스펀지 알고 있어요? 뭐는 네모다. 맨날 이랬잖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치환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말들 봤지.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말인데 이게 얼마나 좀 무지한 말인가. 이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요, 하나도 수학적인 말이 아니죠. 전혀 수학을 모르는 인간들의 어떤 말인데 이걸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냐면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왜 저렇게밖에 배울 수 없었냐면, 여러분들께서 전혀 수학을 못하니까 그 사실을 관계를 알려주면 그게 뭔 개소리죠 하고 물음표를 찍으시니까 무지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가르쳐 온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는 걸 내가 오늘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잘 한번 치환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y는 마이너스에 4의 x제곱이 있고요, 플러스에 2 곱하기 4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 정도 할까요? 3? 4x 승하면 안 되니까 2x 승하자. 자, 이런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x의 범위를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여러분들의 풀이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요거 잘 들으시면은 이 수학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딱 트일 거라고. 자,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면 니네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 x승을 어떻게 해? t로 치환하죠. t로 치환합니다. 그럼 결국은 t로 치환했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t의 제곱,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우리 여기서 이 x값의 범위가 t로 변화한다는 걸 다들 외웠다고 열심히.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t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게. 어차피 이제 이 x가 증가할수록 t가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증가함수 관계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t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는 4죠. 여러분들의 풀이거든? 여기서 최악은 뭐야? 마지막으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얘 그냥 집어넣고, 얘 그냥 집어넣으면 그거는 틀린 답이 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풀면 이제 뭐 답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2차 함수의 논의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 t equal 1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 1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1, 3가요? 4? 근데 실제로 t를 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서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2분의 1은 좀 가까이 있겠죠, 가까이. 그 다음에 4가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최종적인 최대값은 얼마야? 4가 있다. 근데 최소값은 이제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 한번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더하기 3이니까 11. 그럼 마이너스 5죠. 문제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4랑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하지만 저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기본 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에 의해서 막 푸신다고. 근데 어차피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 어차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마치 이렇게 뼛속까지 내 것처럼 당연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킬러 문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문제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를, 여러 가지의 유형 문항들을 연거푸 겹쳐내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고난도 문제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이 왜 범위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치환을 했는데 왜 범위가 바뀌느냐? 왜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함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좋거든? 이 함수의 이름. 예를 들어서 y는 x의 3승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 함수의 이름은 뭐야? 3차 함수죠. 3차 함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3차 함수라는 이름이 있죠.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다 한번 요거를 몇 명은 맞추실 거야. 요 함수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께는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함수의 이름은 뭘까요? 자, 역시 2차 함수 나왔고요, 지수 함수 나왔죠. 자, 누가 봐도 2차 함수 아니죠? 누가 봐도 2차 함수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지수 함수 아니죠? 참고 2차 함수는 반드시 y는 a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지수함수라는 거는 y는 a의 x꼴로 표현돼야 됩니다. 이 함수의 이름, 안동현 씨가 처음으로 정답을 말했습니다. 저 함수의 이름은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입니다. 자, 근데 안동현 씨 푸짐한 상품 기대하시고요. 푸짐한 상품은 어떻게 줄까? 자, 합성함수인데 굳이 따지면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의 합성함수냐면 지수함수와 2차 함수의
합성함수죠.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난생 처음 함수를 배운 그 시절이 기억납니까? 분명히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교과서에 이거 다 있는 그림이잖아. x를 투입했더니 x를 어떤 암상자에다 투입했더니 어떤 y가 딱 등장을 하는 그러한 이 관계, x와 y의 관계를 함수라 그런다. 이 그림 다 봤을 거야, 그쵸? 그럼 결국은 이 함수는 뭐냐면 x라는 것을 봐봐. 딱 투입했더니 어떤 y에 딱 대응을 되는데 그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를 4의 지수로 올리고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x를 2의 지수에 올리고 앞에다가 2를 붙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는 이런 관계를 투입시켜가지고 결과인 x를 산출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수에서 어떤 x의 집합을 우리는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 그러고 그렇게 만든 y의 집합을 뭐 이 함수의 치역이라고 해도 좋고 공역이라고 해도 좋은데 사실 1학년 때는 치역과 공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좋지만 이제 수능을 볼 때는 그걸 굳이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으니까 적당히 얘기할게요. 치역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2의 x승을 치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의 실체를 밝히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2의 x승을 치환해봐. t는 2의 x승으로 딱 치환을 하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y는 마이너스 tn 제곱 더하기 2tn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두 식을 써버리면 실제로 이런 느낌이죠. 야, x야, 너 여기 한 번에 확 들어가지 말고 너를 2의 지수로 올린 결과물을 내가 t라고 잠깐 할게. 그럼 그 t는 이 함수에 다시 들어가. 그럼 결국 어떤 연거푸되는 합성함수가 나타나는 거고 사실 그 핵심은 이 안에 t라는 어떤 것을 갑자기 생성시켜가지고 이 x와 t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얘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이게 사실상 치환의 3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는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각각 준 상태에서 그 녀석의 합성함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를 많이 본다고. 합성함수 배우실 때는. 그런데 얘부터 얘까지 가는 걸 이렇게 두 개로 쪼개보는 행동을 이 시각적으로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이거는 뭐 수학의 정석 같은 데나 써 있는 말이고 쌤이 이제 다시 한번 치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치환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분해라는 말이 수학적으로 정확히 있는 말은 아니긴 한데 합성하면 뭔가 분해가 반대말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수투 가서도 킬러 문항들을 매끄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어떤 합성함수꼴로 되어 있는 거를 적당 부분을 치환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는 이 함수는 합성함수라서 쉽게 다루지 못하는데 내가 지수함수를 잘 알고 있고 2차 함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2차 함수를 각각 다룸으로써 이 합성함수를 다루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조금만 더 보면은 사실상 합성함수는 첫 번째 함수는 t는 2의 x승 얘는 치환이 아니라 함수야 함수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에 축이 뭐냐면 축의 이름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 축의 이름이 x가 되는 거고 여기 축의 이름이 t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무슨 함수냐면 t는 2의 x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x를 뭔가 투입했을 때 그거에 의한 t의 값을 받는 거지 이게. 그러고 나서 이 오른쪽에다 뭘 그려야 되냐면 t와 여기가 t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가 y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함수를 그려내는 거죠. 이 함수를 잠깐 따로 쓰시면 마이너스에 t-1의 전체 제곱 그럼 더하기 얼마? 4가 되나요? 4? 이렇게 되죠. 맞아? 계산 또 틀리면 또 뭐라고 하자. 1, 얼마? 4.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이 이런 함수가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따져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정의역을 잘 봐. 색깔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핑크색으로 여기에 있는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어떤 숫자부터 어떤 숫자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실제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내가 여기다 표시하기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결국은 그게 어디에 그림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2까지 이렇게 등장해서 빨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저 표현과 이 표현은 사실상 완전히 같은 표현이죠. 그럼 결국은 그게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요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요 점까지. 그럼 그 결과물이 내가 파란색으로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요렇게 그러면은 이 점부터 이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함수. 이 첫 번째 함수에서의 치역이 되는 거지. 치역. 파란색 함수가 여기 치역이 된다. 다시 빨간색, 분홍색은 첫 번째 함수, 이 왼쪽 함수에서의 정의역. 그 다음에 그 녀석 파란색을 받은 게 첫 번째 함수에서의 치역이 된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만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가 친다고 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고 봤죠? 2분의 1이고 여기 얼마니까? 2 집어넣으면 4니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부터 4까지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내가 한번 화살표로 표시하면은 2는 4로 보내고 마이너스 1은 2분의 1로 보내고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모든 값들도 이렇게 막 보내는 화살표를 막 보내는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화살표를 보낸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찍힌 점들로서 의미하는 거야. 이 점이 여기 칠해져 있다는 게 말 뜻이 무슨 말인데 얘들아? 이러한 x값이 이러한 y값, t값으로 함수값을 찍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은 이 함수의 치역인데 그 다음 함수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부터 4는 좀 멀리 있겠죠. 좀 멀리 그립시다.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함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주황색, 보라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보라색이 없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실제 그 y값들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4부터 어디까지? 계산해보면 이따 아까 계산해봤잖아, 그치?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까지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까지 해서 우리는 그 다음 함수에서의 실제 y값의 범위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실제로 최대값이 4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여기다 한번 관계를 내가 화살표로 표시해주면은 여기에 있는 이 4가 여기에 4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럼 4는 어디에 전달돼? 4가 여기가 마이너스 5로 탁 전달되는 거야.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함수값을 찍어 저렇게 찍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2분의 1은 어떻게 찍어? 2분의 1 집어넣어봐.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야? 뭐 얼마인지는 귀찮은데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4 빼기 2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얼마? 7이죠. 3분의 7이 여기쯤, 요 밑에쯤 있거든, 4보다? 여기다가 요 2분의 1이 갖다가 화살표를 찍는 거야. 그럼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2분의 1부터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 2분의 1부터 1까지 2분의 1부터 1까지 쭉 이렇게 t값이 변화할 때 2분의 1부터 1까지 변화할 때 얘가 여기서부터 4까지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이유는 왜 그래? t값이 2분의 1부터 1까지 변화할 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요 값부터 4까지 막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게 다 보여야 된다고. 이걸 완벽하게 쫙 보여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가 복잡하게 주어지고 그걸 뭐 갖다가 문제를 어떻게 내든지 간에 수투에서도 미분법을 이용해서도 다 풀 수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t가 이렇게 갈 때 2분의 1부터 1까지 갈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쭉 갈 때 쭉 변화해 갈 때 결국은 얘부터 쭉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최종 치역, 이 두 번째 함수의 치역의 변화가 이 녀석부터 4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지만 치역은 어쨌든 4부터 마이너스 5까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치환의 실체야. 그러니까 봐봐.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치환을 먼저 배웁니까? 합성함수를 먼저 배웁니까? 치환을 먼저 배우죠. 합성함수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인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치환을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의 문제상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왜? 우리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실체를 말해주면 그동안 이런 문제들 중에서 만약에 이 첫 번째 치환한 함수 있지, 요 함수가 지금과 같이 증가함수일 때는 잘 풀어요. 그랬을 때는 크게 걱정 없이 막 잘 푼다고. 왜냐면 치환해도 별 문제 없으니까. 왜냐면 x가 제일 작을 때 t도 제일 작고 x가 제일 클 때 t가 제일 크니까. 그런데 이 함수가 만약에 증가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가 아니라 막 이상한 변태 같은 함수면은 이 과정을 과연 철저하게 분석해서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게 얼마나 자기 내면에 잘 소화가 돼 있느냐 이거야.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쌤이 이제 첫 번째는 치환이 합성함수의 사실상 분해라는 것을 좀 깨닫고 그 과정들을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본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얼마야? 4죠. 그럼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최대 1대의 x값. 즉 이 4를 가질 때의 x값을 다시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는 이 4일 때의 x값을 역추적하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거꾸로 타고 가는 거지. 4일 때는 어떻게 돼?
4일 때는. 여기서 사고 가도 되지. 4일 때는 어떻게 돼? 1이죠, 1. 4일 때 1이니까 여기서 1일 때 원래 이렇게 갔으니까 1 타고 가고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는 이 t가 1일 때는 다시 한번 x가 얼마? 0이죠. 0. 그래서 0. 0이 바로 1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0이 1로 보낸다. 이렇게 1로 보낸다. 봐봐. 4일 때 t가 1이고 t가 1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y값, t 값이 1이다. 그럼 그때 x 값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역추적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굉장히 실물로서 합성함수 두 개를 그린 상태에서 그냥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지.